여러분도 아마 다 여행은 좋아하고 나도 길을 떠나고 싶다. 정말 매일 가출하고 싶다. 예. 근데 나가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이제 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나서려면 어떤 지혜, 노하우, 워밍업이 필요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년의 백수가 돼서 중년의 길바닥에 이제 나앉은 거거든요. 중년 백수가 사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청년 백수는 아직 청년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시간적인 어떤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백수는 뭐 중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 중년 백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됐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길 위에서 새로 인생을 다 시작해야 돼. 라고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했는가를 한번 되새겨 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자립은 경제적 자립인데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 독립이에요. 정신적으로 내가 정말 두 발로 서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신의 영역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로지 돈만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 중년에도 방법이 뭐 있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밥벌이를 하면서 절대 화폐에 예속되지 않는 이 힘을 길러야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딱 삶에 필요한 거, 내 자존감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 말고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토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삶이 암울하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소비에 대한 욕망을 다 설정해 놓고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거를 딱 거기에 대입을 하면 시급 얼마로 환원이 돼요. 이게 내 자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급 5,000원, 7,000원. 그래서 거기서 더 오르면 뭐 500원, 1,000원이 오르면 500원, 1,000원에 지금 내가 막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는 어떻게 벌어도 지금 시대의 소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데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두 발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고 내 인생에 자립을 주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돼서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청년들도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수는 빚은 없는데 정규직은 빚이 많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수는 카드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덜 쓰는 거지 빚은 없어요. 근데 정규직, 잘 나가는 정규직일수록 빚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게 대체?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자립을 하는 건 내가 버는 수 있는 경제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 내가 온전히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어마어마한 소비의 유혹,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자립이 필요해요. 이 배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뭐 헐벗지 않으면 가장 싼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해야 돼요. 이게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브랜드가 있는 옷을 보면 바로 기가 죽고. 그래서 뭐 이런 예도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그 돈을 정말 라면만 먹으면서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한 방에 명품백을 산대요.
그러면 명품백을 사고 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그래서 명품백을 놓고 무지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뭐 스파게티 같은 걸 시켜놓고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음 다시 명품백을 중고시장에 판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화폐와 상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번 만큼 내 삶을 내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거를 꼭 한번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신적인 이 토대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럴 때 이제 고전을 좀 읽으셔야 돼요. 고전을 읽으면 그렇게 소비와 화폐에 휘둘린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고전에선 가장 낮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고전의 주인공이 된 예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길에 나선다는 건 내가 돈을 모아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나가서 내가 오늘 밟아가는 이 삶의 회로를 어제와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와 다르게 길을 내가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길 위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정해진 길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생기지도 않고 원수가 생기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산층들이 겪는 최고의 슬픔은 권태입니다. 권태.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옥 중의 지옥도 권태가 지배하는 곳이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게 권태입니다. 권태가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이거를 수레바퀴, 쳇바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딱 마음도 똑같이 어제랑. 그래서 내가 동료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욕망으로 대해. 그러면 여기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친구도 연인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들려줄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러고 집에 오면 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미드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살아있다고 못 느낍니다. 그래서 길을 나선다는 건 어제와 다른 마주침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고 와도 돌아오면 그냥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카드빚도 남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디에 얼만큼 가느냐 또는 뭐 아주 이상한 데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어제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내가 재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